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26일 기준금리를 연 0.5%에서 연 0.75%로 인상했습니다. 한은은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연 0.5%로 낮춘 뒤 15개월 만에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가계대출과 부동산 가격, 물가 안정을 겨냥한 한은의 이번 조치는 금융 전반과 경제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지난 2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넷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0.3% 상승, 전세 가격은 0.19% 상승했습니다. 지역별로 수도권이 0.4%, 5대 광역시와 기타 지방이 0.19% 올랐으며 이와 함께 서울의 주간 전세 가격은 전주 대비 0.17% 오르며 11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 가운데 경기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의 지구계획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3기 신도시 지구계획이 승인된 것은 지난 6월 인천 계양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지구계획 확정은 건설 공사를 하기 위한 사전 행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는 의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아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초저금리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서 가계대출과 자산 가격의 상승 폭이 커진 데다가요. 인플레이션 우려도 커진 데에 대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고 하네요.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전화, 문자 번호 열려 있습니다. 네,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은 02-315-2668번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무료 문자 번호도 열려 있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문자도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 방송은 유튜브로도 생방송 시청 가능한데요. 지금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실시간 휴대폰으로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QR코드 찍고 서울경제TV 부동산 노란 톡방 입장하셔서 최신 부동산 소식들 확인하시고 여러 가지 궁금증들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릴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네, 이번 순서는 이분 모시고 함께합니다. 레인메이커 이주원 이사님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사님과 또 서울 안의 두 지역을 찾아보겠습니다. 투자할 만한 지역, 어디일지도 궁금하고 저희 만나볼 유형도 궁금한데 이사님 오늘 어디로 한번 가볼까요? 네, 오늘 강남과 관련이 있는 두 지역입니다. 하나는 중강남이라고 불리는 마포구의 도화동을 오늘 한번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강남과 한강을 맞닿고 있는 곳이죠. 광진구 자양동 오늘 이렇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사님과 강남과 연관이 깊은 두 지역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 우선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이사님과 첫 번째로 주목할 곳은요. 바로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이네요. 자, 5호선 마포역 부근에서 방 2개로 이루어진 다세대 주택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주택의 시세 보시죠. 약 5억 3천만 원에서 5억 4천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네, 마용성에 꼽히는 마포구 안에서도 도화동 쪽에 주택 보겠습니다. 자, 도화동이 마포구 어디쯤인지도 궁금하니까 입지 살펴보면서 전망이랑요. 오늘 특히 빌라를 주목하시는 것 같아서 이런 유형을 보시는 이유까지 한번 만나볼까요? 네, 여러분 요즘에 아파트 가격이 전국적으로 오르고 있죠. 그래서 그 대체제로 빌라는 예전부터 계속 투자 수요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2030 세대들까지 빌라 투자에 나서고 있다라는 기사를 보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이제 저도 굉장히 지금 복잡합니다, 머리가. 왜냐하면 예전부터 여러분에게 가장 그 최소 금액으로 좋은 입지에 이런 빌라 다세대 주택들을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도 정말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소개드릴 것은 그만큼 고심하고 여러분들에게 그만큼 나왔다는 거. 그리고 이 빌라라는 것이 지금 그 상황이 빌라라도 사야 되나?
서울에 빌라도 살아야 되나 여러분 이렇게 굉장히 고심하는 분 많으시고요.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사실 네, 지금 기사에 보시면 빌라도 1년 새에 1억이 올랐다 이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11% 정도 지금 상승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제 지금 투자에 어쨌든 지금 서울경제TV를 보시면서 내 자산을 어떻게든 불려보시려고 노력을 하시고 또는 갖고 계신 현금을 이런 인플레이션 상황 속에서 좀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 네, 부동산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상황들이 계속 아파트 가격은 넘사벽이 되고 있고 내가 빌라라도 사야 되겠는데 빌라도 지금 올랐다고 하니 지금 사면은 너무 끝물 아니야 뭐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제 투자에 나서실 때 너무 홈런을 먼저 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지금 배트를 막 잡는 법을 익히고 계신 분들께서 안타 치면 최고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자꾸 홈런 치시려고 하니까 자꾸 생각이 많아지시고 자꾸 잘못하다가 오히려 이상한 데 투자하시는 그런 분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상황은 이 마용성에 의해서 광진구도 지금 30평형대가 20억의 구축 아파트입니다. 광장동 힐스테이트 20억이 넘었다 이렇게 지금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넘게다 보면 주변의 빌라 가격 상승합니다. 그래서 그런 현재 상황을 좀 보셔야 되는 거고요. 입지에 꽂힌 2030 서울 빌라라도 사자. 다른 지역 말고 서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마포 용산 쪽의 빌라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 이런 정보를 좀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준비한 것도 마포구의 도화동인데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시작해 볼 텐데요. 자, 공덕역과 마포역. 여기 지금 이렇게 제가 표시해 놓은 것이 마포구 도화동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도화동은 나 도화동 처음 들어봤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일단 공덕역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덕역 주변에 가까운 곳에 위치를 하고 있는 지역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도화동의 위치를 보면 지금 위에는 대흥동, 염리동, 공덕동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오른편에 가시면은 용산입니다. 용산의 후암동, 청파동, 효창동과 맞닿아 있는 곳. 그리고 아래쪽은 여의도, 마포대교 지나면 바로 여의도가 나오는 곳이고요. 그리고 지금 용산과 서울역과 굉장히 인접한 곳이 바로 이 공덕역 주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덕역 주변에는 사실 이 마포구 내에서 거의 90%의 업무단지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덕역과 마포역 일대에 많은 주상복합과 오피스텔들이 있는데요. 가장 수익률이 높고 공실률이 없는 것이 바로 이 지역이다. 그래서 이쪽에 오피스텔 투자해 두신 분들이 굉장히 좀 재미를 많이 보셨죠. 지금도 상당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 정도로 업무 수요 그리고 이 마포구가 갖고 있는 대학교 수요 이런 것들이 모두 이곳에 지금 집결되어 있다. 그리고 도화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빌라가 굉장히 희소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희소성으로 접근하셔서 나중에 시세 차익이나 나중에 개발까지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다. 먼저 이렇게 입지 설명을 드리고요. 자, 공덕역은 뭐 잘 아시겠지만 사실 세계 노선 이상이 지나는 결절지입니다. 그래서 역세권 개발이 굉장히 용이하고 현재 최고 얼마 전에도 이 공덕역과 마포역에 이르는 이 지역들이 상업지 개발이 또 한 번 발표가 됐죠. 그 정도로 이곳이 굉장히 상업지가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아주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곳의 교통 환경이 굉장히 좋다는 건데 4개 노선 현재 지납니다. 공항철도, 경의중앙선, 5호선과 6호선. 특히 6호선은 이색 특권 상권들을 다 지나는 상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데 공덕역에서는 또 하나 큰 게 있죠. 신안산선이 2024년에 개통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신안산선은 바로 서울역과 연결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서울역에 대해서 앞으로 들어올 GTX AB 노선과 많은 노선들, 특히 신분당선 이렇게 강남을 직결할 수 있는 노선들까지도 앞으로 이 공덕역이 모두 이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수적인 효과가 상당히 크고요. 자, 그리고 용산역과 삼각지역 그런 삼각지 라인에 굉장히 많은 환승 구조가 아주 촘촘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덕역이 갖고 있는 교통 환경 앞으로 강남과 그리고 서울역과 이 용산역에 연결되는 모든 노선들을 바로 직결로 연결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공덕역 주변에 굉장히 많은 재개발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 입지 제가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준강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강남이 가져야 되는 것은 교통환경과 업무단지, 직주근접, 그리고 학군이죠. 근데 학군은 뭐 학교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실 학원가가 모여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치동 학원가가 있기 때문에 강남이 사실 굉장히 넘사벽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학원가가 지금 또 형성이 되고 있죠. 여기에 되는 배경은 앞서 말씀드린 이 그 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신축 아파트 단지가 계속적으로 이 마포구 이 공덕역 주변으로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중산층들이 이곳에 들어오면서 교육열 수요까지도 같이 갖고 오죠. 그래서 대치동의 학원가가 지금 대흥역과 공덕역 요 사이에 굉장히 크게 생기고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곳곳에도 지금 학원가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남을 거의 따라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만큼 지금 요거는 이제 그 대흥역 주변에 모여 있는 새로 들어온 학원가가 얼마나 그 활성화됐는지를 좀 보여드리는 거고, 자,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경의선 숲길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건 뒤에서 어떤 또 의미를 갖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덕역 주변에 제가 가장 여기가 이제 그 주목을 하실 부분은 마포구에서도 업무단지가 모여 있는 지역이고 상업시설이 굉장히 발달됐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교통환경도 앞으로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 더더욱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 요인이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이 용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용산에 현재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마포 용산 쪽에 2030 세대들이 빌라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산과 마포가 갖고 있는, 특히 마포 중에서도 이 공덕역을 포함하고 있는 이 도화동 일대, 이 일대가 얼마나 그 가장 큰 파급력을 갖는지는 좀 보시면 알 것 같은데, 자, 용산의 이제 정비창의 국제업무지구 개발과 그리고 그 용산 민족공원의 개발, 그리고 서울역은 이미 북부 역세권 개발이 발표가 됐죠. 이 모든 것에 이제 용산의 통합 마스터 플랜 같은 이런 개발 사업은 올해 11월 말에 가이드라인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이제 개발이 될지 대략적으로 우리다가 알 수 있겠지만 이미 이제 그때를 이제 기다려 보시는데, 일단 이렇게 개발 사업이 잡혀 있고 이것이 뭐 취소될 일이 없는 이런 개발 사업에 있어서 이 공덕이 이렇게 용산과 가까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개발의 수혜가 미치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자, 여기 이걸 보시면 더 이해가 가실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서울역부터 이제 용산역 이어지고 그리고 남산과 그리고 용산 민족공원까지 이어지는 이 녹지 보행축을 따라서 관광 벨트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의 관광 도보 녹지축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 경의선을 따라서 숲길이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용산에 얼마 전에 발표했던 지구단위 계획의 결정고시에 나와 있던 건데, 공덕역에서 경의선 그리고 효창공원역을 따라서 바로 이 녹지 보행축까지 연결이 된다라는 것은 바로 앞으로 이제 공덕역 주변이 이 용산의 개발과 맞물려서 바로 그 관광벨트의 한 축으로서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구역은 나눠져 있지만 용산의 바로 이러한 수혜가 바로 직접적으로 공덕역 주변에 미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용산의 민족공원에 링킹파크가 또 생긴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곳의 간선도로의 인터체인지 역할을 하는데요. 앞으로 이곳에 더 많은 사람들이 교통 체증 없이 들락날락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만큼 많은 유동인구가 이곳에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이 여기도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안산선과 공덕역이 연결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업무단지와 업무단지 사이의 이 연결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치 그 도심과 부도심 역할, 그리고 어떤 위성도시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 라인으로 교통과 그리고 지리적 여건, 그리고 어떤 업무의 그러한 유사성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우러져서
그래서 시너지가 크게 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착공은 내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2026년에 또 완공을 하게 되는데 여기는 또 광북의 코엑스라 불리는 마이스 산업단지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용산의 개발과 녹지축과 그리고 이 그 서울의 북부 역세권의 마이스 산업의 까지 모두 관광 산업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 그렇게 부가가치 사업이 굉장히 크게 연결된다는 거, 그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이 서울역의 아래쪽에는 지하의 복합도시, 상업도시뿐만 아니라 또 복합 환승센터가 구조가 굉장히 다 간소하게 이렇게 또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런 접근성에 있어서 주변 지역과 그 개발이 모두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것이 이 앞으로 도하동에 미칠 영향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포구 도화동의 주택 찾아보고 있습니다. 도화동이 어디지 하시는 분들은 공덕역 그 부근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용산의 개발에 대한 가치와 기대감 때문에 빌라의 매수세가 뜨겁다고 하는데 그 수혜를 받아볼 수 있는 곳이 도화동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 빌라의 가격이 궁금해지는데 여긴 투자 금액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네, 투룸 기준으로 지금 5억 3천에서 5억 4천만 원 이렇게 지금 시세 형성되어 있고요. 임대가 4억 8천에서 4억 9천만 원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투자 금액은 한 5천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이제 투룸을 말씀을 드렸는데 뭐 1.5룸 같은 경우에는 한 4, 5천 또는 원룸은 한 3천 이런 식으로 투자금이 조금 더 낮은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워낙 이 도화동이라는 곳에 아파트 단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가 굉장히 희소합니다. 그래서 그 희소성을 갖고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공덕역의 업무와 교통 호재를 모두 받을 수 있는 바로 역세권입니다. 또 대흥역의 학원가에 그 영향이 또 미치는 곳이고요. 바로 옆에 용산공원이 개발이 되면 그로 인한 집가 상승과 여러 가지 임대가 상승까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공덕역 위쪽에 공덕동과 염리동 그리고 대흥동 그리고 아현동 재개발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정주 환경들이 굉장히 주변이 좋아지고 있는 또 상황이고 그만큼 또 상업지 개발이 또 같이 수반되어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도화동 자체가 현재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주변 지역에 특히 빌라에 있는 밀집 지역에 미치는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도화동 내의 빌라 밀집 지역은 정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희소적인 가치, 부동산에 있어서 희소성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곳으로 해서 일단 시세 차익을 보시고 앞으로 주변이 개발되면 그 개발 압력까지 누릴 수 있는 그런 것까지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용산에 대한 미래 가치를 품은 마포구 도화동 지역의 가치와 함께 이 빌라의 희소성까지 주목해보면서 투룸 주택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이사님과 두 번째로 주목할 곳은요. 바로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이네요. 7호선 뚝섬 유원 지역 인근에서 이번에도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 빌라로 찾아보겠습니다. 자, 가격 보시죠. 시세는 약 4억 7천만 원에서 4억 7,500만 원 예상되나요? 네, 광진구 자양동이라면은 저희가 한강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는 이점도 기대가 되고요. 역시나 강남과 좀 가까이 있는 강남의 수혜지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여기도 빌라인데 입지하고요. 기대되는 호재 만나볼까요? 네, 자양동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강남 잠실의 업무단지를 한강을 끼고 마주보고 있다. 그만큼 가깝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한강의 접근성 때문에 앞으로 이제 한강 르네상스 그리고 한강의 개발, 고도 제한이 굉장히 이제 많이 완화가 되면서 이곳에 이제 한강에 대한 개발이 바로 일어날 수 있는 곳이 이제 자양동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그 삼성동 현대 GBC와 그리고 잠실의 업무단지 그리고 마이스 산업단지 이런 개발 사업들이 지금 착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이 개발이 될수록 점점 더 주목을 받는 것은 바로 이 자양동 일대겠죠.
그리고 게다가 성수 전력 정비고요. 이것도 이제 8월이면 공청회가 들어갑니다. 지금 하고 공청회를 해서 주민들이 그리고 서울시가 이게 50층 스카이라인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이 결정이 되는 것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그만큼 자양동에 대한 기대와 그런 그 개발 가치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 바로 자양동을 마주보고 있는 곳이 바로 마이스산업단지, 잠실 마이스산업단지와 그리고 바로 현대 GBC 그리고 영동대로 지하 복합 사업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그냥 진행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착공에 하나 둘씩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부터 GBC는 착공에 들어갔고 올해 6월에 영동대로 지하 복합 환승센터에 착공이 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바로 마이스산업단지의 주 경기장을 비롯한 이러한 그 시설들의 착공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도 2026년과 2029년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영향을 받는 것은 자양동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개발하면 당연히 배후 주거지로서의 역할도 자양동이 현재도 수행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더 수행해야 되고요. 이쪽이 계속 개발되면 그곳이 계속 그렇게 빌라 밀집 지역으로 남아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 어떤 당위성까지도 갖고 가는 지역이 되겠죠. 그리고 이 지역 자체가 일단은 많은 그 뭐 유통시설이라든가 교통시설들 그리고 바로 그 한강의 어떤 유원지라든지 서울숲 그리고 종합병원까지 이렇게 정주 환경들을 모두 다 현재는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강남의 부도심 역할을 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지역으로서 지금 일단은 합격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 자 성수 전력정비구역은 이제 곧 결정이 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옆에 이것이 이제 할수록 또 하나 우리 자양동 쪽에서도 굉장히 그 투자 수요가 더욱더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4동과 그리고 3동, 2동 쪽에 이렇게 지금 있는데 4동은 뭐 여러분 잘 알려져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신축 기준으로 해서도 투자금이 좀 많이 들죠. 한 3억 정도 필요하십니다. 자, 그리고 3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자양 7구역 재건축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2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4동과 거의 같은 그런 컨디션을 갖고 있는데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2동을 주목을 지금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죠. 저는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에 만약에 개발 이슈가 한번 붙게 되면 그 폭발력이 좀 클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현재로서는 지금 이곳이 학군이 좋고 또 정주 환경이 굉장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 상승률도 높습니다. 그래서 소액 투자 1억 원 미만의 소액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저는 이동 쪽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 자양 3동 같은 경우 7구역이 재건축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고 그 위에도 자양 우성 1차 리모델링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바로 옆에 2동 옆에 3동에서 지금 이렇게 개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성공하는 것을 계속 지켜보게 되면 이동의 주민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개발 사업이 또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라고 해서 지금 그 굉장히 또 이동에 큰 그 이슈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이제 그 행정타운이 또 들어오고요. 그리고 KT 계열사들이 앞으로 유치가 되면서 주거, 복합, 행정 이런 것들이 하나 생기죠. 그래서 광진구의 자체적인 자족 도시가 이렇게 생기는 바로 이슈고요. 또 동서울 터미널도 앞으로 스태필드까지 그 지금 계속 이제 생길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이 주변 일대가 아주 지금 들썩들썩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세계 프로퍼티가 80%의 소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스타필드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40층에 랜드마크 복합 환승센터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투룸 기준이고요. 4억 7천에서 4억 7,500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세는 3억 9천에서 4억 원, 그래서 실제 투자 금액은 한 7천에서 8천만 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 거주의 만족도는 물론이고요. 앞으로의 호재까지 기다리고 있는 곳 한강변에서 광진구 자양동의 주택 빌라 만나봤습니다. 오늘 빌라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 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빌라 투자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1:1 무료 상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서울 빌라 개발 유망 지역 투자에 관련해서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한 통이면 무료 1:1 전화 상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02-3153-2668번으로 빠르게 문의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사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BS 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하고요. 오늘 이지원 이사님의 부동산 정보 정리해 보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선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우리농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부동산의 마스터키 김기현 팀장님 모셨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김없이 부동산 시장의 이슈가 정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노후가 걱정되고 미래가 걱정이 되면서 똘똘한 한 채를 찾으시는 분들이 더욱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오늘 가볼 투자 지역이 어떻게 될까요? 네, 오늘 살펴볼 두 지역은요. 첫 번째 지역은 은퇴하시는 분들의 이런 수익형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바로 3기 신도시와 관련된 지역인 바로 진접에 있는 부평리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3기 신도시의 이런 개발 압력으로 인해서 발전이 더더욱 되면서 이런 집가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지역 같은 경우는 서초구 서초동입니다. 이런 그 강남의 아파트의 값을 견인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두 지역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노후 준비해 볼 수 있을지 그리고 강남의 투자 지역까지 두 곳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팀장님과 첫 번째로는요, 경기도 남양주시 진저부 부평리에서 대지 약 250평의 상가 주택 유형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자, 가격 보시죠. 시세는 약 42억 원에서 43억 원 예상되고 있네요. 네, 경기도 쪽으로 와서 남양주시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남양주시인데 서울과의 접근성, 지금도 편리하지만은 앞으로 얼마나 편리해질지 입지적인 부분도 궁금하실 것 같고요. 자, 3기 신도시 이야기를 해주셔서 자, 근처에서 상가주택 사업성이 어떨지 한 번에 만나볼까요? 네, 먼저 만나볼 지역 바로 진접이라고 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3기 신도시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이렇게 낙후되어 있는 그리고 그런 노후된 그런 지역들이 많은 지역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접 지역으로 사실 이런 직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한 지역이지만 하지만 3기 신도시의 개발에 힘입어서 앞으로 이 지역 굉장히 가파르게 변신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이 풍양역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지금 아직은 지어지지 않은 그런 지하철이 되겠죠. 진접 2지구가 들어오는 지역입니다. 진접 2지구 같은 경우는 4호선과 9호선이 들어오는 더블 역세권으로 변신을 할 수 있는 그런 라인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 위쪽에 이런 진접 상권, 이쪽이 바로 이제 진접 1지구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주변 지역으로 지금 상권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 따라서 이런 왕숙천을 따라서 그 위쪽으로 오늘 만나볼 지역이 바로 이곳 부평 상권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남으로 예를 들게 되면요. 하남 같은 경우도 이런 거주지, 아파트가 굉장히 많죠. 그 거주지에 따라서 이런 상권이 굉장히 많이 발전이
발전을 하고 대중교통의 요소가 많이 발전한 부분들을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아파트의 값이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왕숙지구, 바로 이건 진접 이런 부평지구도 그런 모습으로 앞으로 변신해 나갈 수 있는 지역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과의 접근성도 굉장히 또 탁월하면서 주변 입지가 굉장히 또 굉장히 또 탁월한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 가운데 흐르는 있는 왕숙천, 수세권의 이런 프리미엄까지 누릴 수가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겠고 또 그 옆으로 봉선사, 이런 광릉, 수목원 굉장히 크고 아름다운 이런 수목원의 환경도 근처에 또 포진되어 있습니다. 또 길 따라서 위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포천이 나오겠죠. 또 포천에 뭐 베어스타운이라든지 그런 인프라가 잘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 인기 많은 이런 골프장도 잘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이런 상권 옆으로 또 학군의 수요도 굉장히 또 탁월하면서 또 경북대학교와 또 다른 이제 대학교의 수요까지도 만나볼 수 있겠고 또 그 옆으로 이런 일자리 타운도 있습니다. 광릉의 이런 테크노밸리와 또 아래쪽으로는 근곡 산업단지 그 수요의 상권에 포진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이거 부평 상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평 상권을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부평 상권 먼저 서희 스타일스 1266세대가 이곳 아래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요. 또 더샵 퍼스트시티 1153세대가 올해 연말에 또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곳으로 더샵 퍼스트시티가 들어오게 되는데 총 2419세대가 입주 예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세대에 있는 1681세대, 기존에 있던 이런 어떤 동부 센트레빌의 상권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81세대, 여기에 이렇게 새롭게 들어오는 세대가 2419세대가 되기 때문에 총 4100여 세대에 이르는 대규모 아파트에 이런 상권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거 부평 상권이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부평 상권 말 그대로 주변에 아무런 상권이 없습니다. 둘러싸여 있는 말 그대로 항아리 상권의 중심지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거 부평 상권이기 때문에 부평 상권의 입지가 그만큼 탁월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경기도 남양주시 부평 상권에서 상가 주택을 찾아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상가 주택 만나보게 된다면은 주변의 항아리 상권의 여기서 수요를 좀 끌어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 주셨고요. 자, 위치가 남양주시인 만큼 진접읍, 서울과의 교통이 앞으로 얼마나 편리해질지에 대한 교통적인 호재도 궁금하고요. 가까이에 이 왕숙지구 관련한 호재 좀 기대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왕숙지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기 신도시 이렇게 많은 지역들이 있죠. 많은 지역들이 있지만 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큰 지역이 바로 이거 남양주 왕숙지구가 가장 큰 면적에 가장 많은 인구가 들어오게 되게 되어집니다. 왕숙지구 같은 경우는 왕숙 1지구와 왕숙 2지구 그리고 진접 2지구까지 해서 3개의 구역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지역 주변에 보시면은 이렇게 별내 그리고 다산지구 가 바로 옆에 포진되어져 있습니다. 이 지역 주변으로 굉장히 많은 이런 업무지와 상업지가 지금 나날이 늘어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산지구 같은 경우는 지식산업센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뭐 갈매 지역부터 구리 지역 이런 지역으로 계속해서 지금 신규 이런 인력들이 앞으로 늘어나는 모습들 계속해서 발전이 될 수 있는 모습들 볼 수 있겠는데 이 주변 지역으로 지금 계속해서 대중교통도 늘어나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4단계 연장 사업 이런 9호선의 연장이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9호선 같은 경우는 지금 황금 라인이라고 불리는 이런 라인들입니다. 반대편 쪽에 포진되어 있는 마곡지구 그리고 지금 이쪽부터 해서 지금 이곳 풍양역까지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대중교통의 요소가 바뀔 수 있다. 더군다나 도로의 여건 또한 굉장히 가파르게 좋아지는 부분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부천 지역이나 인천 지역 굉장히 그 살기 좋은 지역이지만 사실 굉장히 또 단점 중에 하나가 이런 그 차량의 막힘으로 인해서 좀 이동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단점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남양주 지역 같은 경우는요. 도로가 굉장히 다차선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 시간이 굉장히 빠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또 포천으로 가는 고속도로도 지금 뚫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도로의 여건이 굉장히 탁월하면서 앞으로 이거 왕숙지구 쪽으로도 도로가 계속해서 확장되어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동 시간에 이런 직주 근접에 있어서도 굉장히 탁월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대중교통의 요소가 나날이 좋아지는 모습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선 진접지구 쪽으로 살펴보면요. 4호선 라인들이
지금 올해 연말에 또 개통을 앞두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4호선 당곡에 여기서부터요 별내를 지나 또 풍양, 진적, 광릉, 숲역까지 이어지는 이러한 라인들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또 추후에 이런 라인들의 확장 어떻게 되어질지도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죠. 또 9호선을 살펴보면요. 9호선 왕숙 2지구와 왕숙 1지구를 통과하는 이런 라인들이 또 풍양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풍양역 이곳으로 4호선과 또 9호선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더블 역세권으로 또 변신하는 모습들도 살펴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또 8호선이 연장이 소식도 기다리고 있죠. 8호선 구리를 지나 다산, 그리고 별내를 지나서 별내 가람역까지 이런 8호선의 연장선까지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수도권 광역철도망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GTX 노선의 확장, 지금 왕숙 2지구로도 왕숙 1지구로도 지금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GTX 비노선이겠죠. 청량리역과 그 서울역으로도 굉장히 이동 시간에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노선들이 확장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광동에서부터 남양주 지역 이동 시간에 굉장히 1시간 걸리던 이러한 거리가 14분 만에 이동할 수 있는 대중교통의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점이 가장 또 중요한 점일 것 같습니다. 주변 지역으로의 직주 근접성 굉장히 무시 못할 그러한 요소로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대중교통의 요소가 계속해서 좋아지면서 그리고 확장되는 모습도 계속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 지역으로의 접근성 굉장히 또 탁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4호선 당곡의 진접 지역으로 해서 올해 연말 또 개통을 앞두고 있고요. 9호선 같은 경우는 풍양역으로 2027년 또 준공을 또 앞두고 있는 그런 모습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4호선과 8호선, 9호선, GTX의 환승까지 용이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의 요소가 정말 완벽하게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4차 국가 철도망으로 남양주 지역 주변으로 해서 계속해서 확장되어지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러한 앞으로 지가 상승이 예견될 수 있는 미래 가치가 높은 곳에 우리는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살펴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3기 신도시의 이런 개발 호재 등에 힘입어서 주변 지역의 집가 상승, 더군다나 이곳 같은 경우는 대형 토지입니다. 대지 면적 240여 평에 이르는 이런 대형 토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런 집가 상승, 토지가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퇴하신 분들, 은퇴하셔서 이제 퇴직금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 어디다 투자를 할까 이러신 분들이 이러한 투자처를 살펴보신다면 굉장히 탁월한 투자처가 될 수 있겠는데요. 바로 이런 똘똘한 한 채에 투자하셔서 내가 여기 이곳에 실거주하면서 수익형으로 같이 이제 수익까지 얻어볼 수 있는 이러한 시세 차익까지도 누려볼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하셔야겠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남양주시에서 상가주택 찾아보고 있습니다. 철도도 뚫리고 또 길이 뚫리는 호재 때문에라도 많은 수요가 유입될 거라고 예상이 된다고 하고요. 자, 거기에다가 또 저희가 상가주택인데 240평 정도면 굉장히 큰 규모잖아요. 자, 가격이 궁금해집니다. 투자를 하게 된다면은 아래는 상가고 위에는 주택으로 이루어진 상가주택이 얼마만큼의 투자 금액 필요할까요? 근데 주변 지역으로의 이런 상권 굉장히 지금 잘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동부 센트레빌 1900세대, 여기에 총 2200세대에 이르는 총 4100여 세대에 이르는 이런 상권의 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항아리 상권의 중심지, 그 집가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주변에 이런 수세권과 또 학군 굉장히 또 탁월합니다. 또 인근에 앞으로 개발이 될 수가 있는 여지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 있는 부분들, 노후주택들이 개발될 수 있는 부분들이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집가 상승으로 계속해서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4호선과 9호선 이런 교통, 대중교통의 요소들이 계속해서 좋아지는 지역이 바로 이곳 부평지구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주인이 만약에 미거주 할 시에 전세나 또 월세를 활용하신다면 수익 부분에서도 굉장히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요. 매매가 살펴보면요. 매매가 42억에서 43억 원 정도 예상이 되어집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맞춰져 있는 임대가 보증금 2억 2,100만 원에 월 1,533만 원에 지금 수익이 발생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부분들 대출 금액이 굉장히 많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출 금액 25억에서 26억 원 정도 예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 부담스러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출을 발생하시고도요. 이런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해서 지금 수익이 8% 정도 나오는 이런 수익형 물건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은퇴한 자금들로 가지고 14억 약 8천만 원 정도 투자금을 가지고 대출을 이용해서 해보신다면 이런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해서 수익까지 창출해 볼 수 있는 이런 투자 물건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내 노후 준비, 은퇴 준비로도 생각해 보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3기 신도시에서 가장 큰 규모의 왕숙지구 근처에서 수혜가 기대되는 남양주시 진저읍의 상가 주택이었고요. 다음은 강남권으로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팀장님과 두 번째로 주목할 지역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이네요. 자, 2호선과 3호선 지나는 교대역 부근에서 이번엔 방 2개로 이루어진 다세대 주택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자, 가격 보시죠. 시세는 약 5억 5천만 원에서 5억 6천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자, 오늘 서울 안에서 딱 한 곳 저희가 만나볼 지역은요. 강남권에 속하는 서초구, 서초동입니다. 자, 교대역이라면 저희가 뭐 명문 대학교의 학생들도 많고 또 엘리트 직장인들이 모여있는 법조타운 근처라는 거 알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 입지 조건 한번 만나볼까요? 네, 두 번째 만나볼 지역은 서초구에 위치한 서초동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서초동 주변 지역으로요. 지금 굉장히 많은 이런 재건축 아파트가 포진이 되어져 있습니다. 서울시 이런 아파트 가격의 상승을 이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런 서초구 주변으로 굉장히 많은 아파트들의 재건축이 이슈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지역은 한번 또 대중교통 요소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호선과 또 2호선이 만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입니다. 2호선 같은 경우는 서울 중심을 이런 관통하는 라인에 있기 때문에 그 입지가 굉장히 탁월한 대중교통의 요소로 볼 수 있겠죠. 또 3호선 또 이용을 해서 아래쪽으로 남부터미널, 위쪽으로는 이제 금호동과 압구정 방향으로도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하십니다. 또 이쪽으로는 이제 2호선 최대 강점이라고 볼 수 있는 테헤란과 이런 벤처 산업 벨트의 접근성 그리고 직주 근접성이 굉장히 탁월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위쪽으로 그 9호선 라인, K뷰티, 성형 및 의료산업 관광벨트 쪽으로의 이런 봉은사로의 접근성도 굉장히 또 탁월해지고 있습니다. 또 터미널 양쪽으로 포진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는데 위쪽으로는 고속버스 터미널과 또 아래쪽으로 남부터미널, 또 남부터미널 같은 경우는 새롭게 변신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 또 개발의 여지가 또 있는 그러한 지역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주변 지역으로의 직주 근접성도 한번 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서초동 같은 경우는요, 이런 법조타운, 회계 이런 법무 관련된 업무지가 굉장히 많이 포진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반대편 쪽으로 이런 강남의 상권, 굉장히 인접해 있는 그러한 지역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강남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 바로 이곳 서초구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서초구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항상 살기 좋은 도시의 상위권을 손꼽히는 지역이 바로 이곳 서초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만큼 생활 인프라가 잘 되어져 있기 때문에 기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타 지역으로 이동하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강남 상구에 사시는 분들 계속해서 이곳에서 살 수 있는 그런 편리하게 살 수 있는 생활 인프라가 그만큼 잘 구성이 되어져 있다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서초 법조타운 위쪽으로는요. 이런 대형 병원인 서울 성모병원과 또 신세계 백화점 굉장히 큰 규모의 이런 백화점 그리고 생활 인프라 잘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왼쪽 편으로는 이런 서리풀 공원 이런 공원의 환경까지도 누릴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거 서초구 서초동이 되겠다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만약에 한번 살게 되면은 계속해서 만족하면서 오랫동안 살게 되는 지역으로 손꼽히는 게 바로 서초구 서초동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서초동의 주택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자, 개발 호재까지 있어야지 투자도 좀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호재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먼저 말씀드릴 호재는요. 앞으로 이런 일자리 부분에서 확장될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이런 서초동의 정보사 부지 개발 계획을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서리풀 터널 위쪽에 있던 이런 정보사 부지가 안양 지역으로 또 이전을 하게 됨으로써 이렇게 남아있던 부지가 매입이 됨으로써 앞으로 이곳에 많은 일자리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바로 MDN 그룹에서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을 목표로 해서 지금 그 준공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이곳에는 대규모 이런 공연장과 전시장 그리고 복합 문화 시설과 업무 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인데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요. 바로 이런 IT, 바이오, 금융, 스타트업 관련된 4차 산업과 관련된 이러한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 현대차 GBC, 국제교류 복합지구보다 큰 부지가 넓은 이런 그 부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 총 사업비 2조 4천억 원에 이르는 대형 이런 개발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클러스터에 이런 구축이 돼서 바로 한국판 실리콘밸리가 구성이 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거 서초구에 위치한 서리풀 터널 위쪽으로 정보사 부지에 이런 업무지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강남의 이런 상권의 확장들
그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업무지 부족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강남에 비해서 업무지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지만 이런 강남의 상권이 확장되는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 강남, 교대, 서초유에 이르는 이러한 부분들이 롯데칠성 부지와 또 코오롱 부지를 비롯해서 계속해서 상권이 확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강남역과 바로 서초역 일대 58만여 부지의 종상향이 계획되어 있고요. 또 용적률 1000% 상향과 고도 제한 완화로 인해서 250m에 이르는 초대형 이런 건물들이 이곳으로 계속해서 확장되어지는 모습들,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이런 업무지, 서초동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법무에 관련된 업무지가 많다고 드렸지만 업무지 상대적으로 적은 부분들이 이곳으로 계속 상권이 확장되어지고 업무지가 확장되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많은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유기적인 이런 상권의 확장을 볼 수가 있겠다. 강남의 상권이 계속해서 확장이 되어진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거 그 강남역과 이런 사이에 지금 굉장히 노른자 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지역, 바로 삼성 서초사옥 옆으로 해서 롯데칠성 부지와 또 코오롱 부지가 앞으로 개발이 될 예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롯데칠성 부지 같은 경우도 지금 물류센터로 이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삼성 서초사옥 옆으로 지금 굉장히 노른자 땅이라고 불릴 수가 있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물류센터 이용하고 있지만 앞으로 초고층 건물이 들어옴으로써 업무지가 확장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롯데칠성 부지, 코오롱 부지를 비롯해서 계속해서 상권이 확장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고, 또 그 아래쪽으로는요, 양재 R&CD 이런 지금 특구가 또 조성이 되어지는 모습까지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양재 R&CD도 지금 많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몰려 있는 그러한 지역으로 볼 수 있겠는데 이런 업무지, 이러한 직주 근접성이 계속해서 향상이 된다. 이러한 지역이 바로 이거 서초구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요, 2017년부터 현재 지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4개의 권역과 5개의 특화 사업을 통해서 지역이 같이 상생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곳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같이 정보기술을 통해서 서로의 이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같이 기업이 커나갈 수 있는 그러한 특구가 조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겠는데, 또 이 안에는요, 카이스트 AI 대학원의 이러한 개발 또 준공을 앞두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대전에 있던 이런 카이스트 대학원이 이곳 AI 관련된 이런 대학원 부분이 이곳 양재동으로 또 들어오게 된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외국에 있는 이런 실리콘밸리에 있는 스탠퍼드 대학 같이 우수한 인력들이 적재적소에 수혈될 수 있는 이러한 대학의 요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이기 때문에 우수한 인력들 이곳으로 포진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된다면 주변 지역으로의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퍼져 나가게 되겠죠.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직주 근접 그리고 좋았던 부분들이 계속해서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경부고속도로 라인의 지하 사업까지도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큰 호재로 작용이 될 수 있는 개발 호재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요, 한남 IC에서부터 양재 IC까지 약 7km 구간입니다. 이런 7km 구간 굉장히 이런 막히던 구간들을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지하로 내려가게 됨으로써 이동 시간에도 굉장히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겠지만,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요, 이런 경부고속도로 라인에 지금 앞으로의 어떠한 업무지와 어떠한 상업시설이 들어오는지가 가장 중요한 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곳에 뭐 녹지가 조성이 될 수도 있고 상업지가 조성이 될 수 있고 뭐 거주지가 조성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지만, 하지만 어떠한 부분들이 들어올지 아직까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요, 결국에는 이곳이 개발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개발이 진행이 되기 전에 이런 호재가 있는 사실을 지금 알기 때문에 개발이 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본다면 나중에는 착공 그리고 중간 단계, 완공 단계에 이르렀을 때 가격 상승분들이 올라가는 점들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주식에서 이런 말을 사요.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그런 모습들, 부동산은 똑같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개발이 진행이 되기 전에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해서 이런 완공 시점에 우리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그 방향으로 한번 보신다면은 그러한 점들이 있어서 부동산 투자에 참고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가장 중요한 건 개발이 진행된다는 사실이라고 합니다. 자, 저희가 지금 서초구 서초동 만나보고 있는데, 자, 이 가운데서 저희가 첨단 산업, 일자리까지 늘어나는 곳의 주택을 만나보고 있잖아요. 지금 만나보는 가격 궁금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네, 서초동에 있는 투룸의 금액대입니다. 투룸의 금액대 5억 5천에서 5억 6천만 원 정도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예상 전세 금액 5억 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5천에서
6천만 원 정도의 서초구 서초동에 투자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월세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임대금액 그 보증금 3천에서 월 120에서 130만 원의 수입 창출 가능하고 있고요. 대출 금액 2억 2천에서 2억 3천만 원 보신다면 실투자 금액 3억 원의 이렇게 수익형으로도 볼 수 있겠다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팀장님과 두 번째로는 서초구 서초동 강남 3구의 주택, 투룸 주택으로 만나봤습니다. 따로 연락 주시면 팀장님과 1:1 무료 상담 그리고 무료 세미나까지 참여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단 매주 화요일입니다. 1:1 무료 상담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매주 일요일 오후 1시에는 여러분이 지금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또 무료 세미나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02-3153-2668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자, 함께해 주신 팀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한 정보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오늘 김기현 팀장님의 부동산 정보 다시 만나보시죠. 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 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합니다. 아래 전화번호 방송 끝난 이후에도 열려 있습니다. 남아있는 궁금증은요.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전화나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 QR코드 보이시죠? QR코드 찍고 서울경제TV 부동산 노란톡방에도 궁금증 남겨주시면 계속해서 도움드릴 거고요. 저는 풍성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